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14회 소제목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어쩜 이렇게 찰떡처럼 딱 한 줄로 14회를 정리할 수 있죠? 사랑이 아닌 집착과 광기에 대한 드라마인 너를 닮은 사람. 이 드라마를 미쳐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건 더 이상 혜원이가 아닌데요. 그냥 돌아버린 우재는 희주뿐 아니라 현성까지 자극하고 있고, 희주는 내가 잡고 있는 금동아줄인 현성이 무너지면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성을 무너뜨리려는 이현기가 위험에 처하자 내민 손을 순식간에 거두어 버려 결국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희주를 용서했다며 쿨한 모습을 보이던 현성은 우재와 희주가 함께 찍힌 사진과 우재의 인터뷰를 보고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죠. 이혼을 요구하는 우재에게 나랑 이혼하려면 빨리 죽으라고 말하던 혜원의 대사를 보면 캐리어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재로 거의 확정될 것 같은데요. 15회 예고를 보니 폭발한 우재가 희주의 아뜰리에로 찾아왔고, 희주는 자신을 힘으로 누르고 있는 우재에게 대항하기 위해 옆에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반전이 없다면 우재를 죽이는 사람은 희주고 그 현장을 리사가 목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안하게도 리사가 우재를 죽일 것 같은 복선이 14회에 등장했습니다. 혜원의 SNS 계정과 리사의 SNS 계정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증거인데요. 작가님이 설마 미성년자가 살인을 하는 잔혹한 이야기는 안 쓰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점이 있어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톱파볼게요. 제일 먼저 희주의 신우이 안민서에게 찾아온 행운부터 톱파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아내를 폭행했던 이영기는 결국 얼굴에까지 손을 대고야 말았죠. 희주는 아버지에게 맞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자기는 그나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다행은 잘 안 오니까 형님이 선택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희주. 그런데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안민서에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라고 말하고 싶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기가 직접 한 무덤이긴 하지만 희주가 손을 내밀었다가 걷었기 때문에 추락한 거니까 희주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주가 내밀었던 손을 거두었던 것과 희주 대신 119에 신고를 하며 나대는 우재의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병원에 실려간 이영기는 다발성 뇌출혈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마비나 장애 같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안민서. 여러분은 안민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내뿐 아니라 아들에게까지도 폭력을 행했던 남편이잖아요. 가정폭력은 용서되지 않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민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술을 해서 남편을 완전히 회복되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부러 수술대 위에서 죽게 하는 것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수술을 아주 약간 잘못해서 정신은 멀쩡하지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도록 온몸이 마비된 채 평생을 살도록 하는 거죠. 남편의 폭력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고만 있었던 안민서와 아들의 무력함과 공포를 이영기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잘 수술을 하고 폭행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을 하는 거겠지만 이 드라마에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은 없었잖아요. 이영기는 희주에게 우재와의 불륜 증거들을 들이밀며 앞으로 모든 일은 나하고 다 상의해서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성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던 희주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바로 노선을 바꿔 서우재 사고 당일 안현성 이름으로 렌터카를 수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이현기. 희주는 자신을 위협하는 건 참아도 자신을 지켜줘야 하는 현성을 위협하고 현성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려는 것들은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희주는 반사적으로 이현기에게 내밀었던 손을 본능적으로 거두었습니다. 직접 밀어버린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희주는 자신에게 소중한 삶을 또 한 번 지켜냈는데요. 희주가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꼭 일찍 사망했다는 희주의 아버지도 희주가 죽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더라도 위급한 순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우재가 될 것 같습니다. 리사와 주영의 가짜 영상 업로드 사건 이후 잘 정리됐다는 현성의 말에 희주는 리사가 사소한 잘못만 해도 꼬투리를 잡아서 예전 일들 다 꺼내 물어뜯을 텐데 정리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현성과 희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현성은 우재와 희주가 함께 찍은 사진과 우재의 인터뷰를 보고 가장 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그런 사진은 왜 찍었냐? 그렇게 안일하게 구니까 서우재가 제멋대로 구는 거다. 애초에 빌미를 주지 말아라. 이거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그리고 희주가 정말로 현성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싶었다면 현성이가 처음에 쿨하게 나오면서 우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자기 선에서 쳐냈었어야 해요. 우 선생님 전시회를 망치는 사람이 되더라도 희주의 화가로서의 커리어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냐 빌어먹을 그 새끼냐며 소리치는 현성의 모습, 전 너무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성은 이렇게 첫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희주가 사소한 잘못만 해도 예전 일들을 다 꺼내서 몰아가겠죠. 희주는 현성과의 관계가 위태롭다는 걸 느꼈을 텐데요. 그런데 우재는 아무리 해도 말로 설득되지 않아 더 불안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현기가 깨어나면 들통날 거짓말을 쓸데없이 왜 했냐는 희주의 물음에 어차피 내가 밀었을 거야. 누나한테 손대는 놈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답한 우재. 심지어 우재는 이현기가 정희주를 내쫓으려고 모아놨던 증거를 되찾은 후에도 정희주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다 없애버릴 거라며 선을 넘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블랙박스를 눈치챈 희주는 아주 격하게 우재의 키스를 거부했는데요. 전 처음에 이게 현성이가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어쩌나 싶어서 희주가 저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희주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좋아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라는 희주의 대사 때문입니다. 넌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며 발버둥을 치는 희주는 오히려 블랙박스에 잘 찍힐 수 있게 우재를 차 쪽으로 유인하는 듯 했어요. 희주는 우재가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키스를 했던 블랙박스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우재를 스토커이자 성추행범으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킬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재는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희주의 아뜰리에를 찾아왔다가 캐리어에 담기는 것 같고요. 혜원은 희주와 우재의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나 좋아요가 없는 걸로 보아 해당 게시물들은 모두 비공개인 듯 한데요.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싶다던 혜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언제 터뜨릴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혜원과 리사는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요. SNS 계정을 하나 더 갖고 있었던 리사. 밝은 모습을 전시해두는 리사 안 계정과 자신의 몸에 난 상처 사진들을 업로드해둔 계정이 있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있는 걸 보면 비공개 계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처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댓글로 위로를 받는 리사의 모습이 꼭 자신의 상처를 전시해두고 싶다던 혜원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리사는 엄마가 바람이 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딴 남자랑 떠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14회에서 희주는 나가지 말라는 리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재를 만나러 갔죠. 엄마가 자신보다 우재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순간 혜원과 참 비슷한 리사의 감정이 어떻게 폭발할지 너무 두렵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